챔피언스리그 16강 직행과 플레이오프를 치러하는 팀들이 이제 단 한 경기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25-26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8라운드 16경기가 내일 새벽에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아스날과 미넨만이 16강 직행이 확정일 뿐 나머지 3위에서 8위까지는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3위 15점부터 8위 13점으로 단 2점이기 때문에 3위, 4위인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이 8라운드에서 패배하고 5위부터 10위까지 팀이 모두 승리하게 되면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도 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가 첫 개편된 이후에 8라운드까지 승점 16점까지가 16강에 직행을 했었는데 이번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은 리그와 챔스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지만 지금은 리그 5위 안에 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8라운드에서 리버풀이 카라바흐를 만나는데 보통 리버풀이 당연히 카라바흐를 이길 거라고 예상이 됐겠지만 카라바흐 입장에서도 플레이오프 가시권에 있어서 당돌하게 붙으려고 할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과거의 레알이 아닌데 벤피카는 사실상 탈락인데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를 이긴다면 결과에 따라서 기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참에 이번 챔스 8라운드에서 결과에 대한 상황들을 먼저 전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토트넘이 지금 5위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16강 직행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프랭크 감독은 경질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현지 팬들은 8라운드에서 그냥 패배하길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100% 프랭크 감독이 경질이니까요. 네. 최근 성적을 끌어올릴 기회였던 강등권 웨스트햄과 번리를 상대하게 됐는데 1무 1패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면서 용서가 안 되는 성적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에 리그 14경기 성적으로는 정말로 강등권 순위인 상황입니다. 시즌 초반에 반짝 성적이 좋았던 게 지금 14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토트넘이 상대하는 챔스 8라운드는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입니다. 토트넘에게는 기억이 좋은 팀인데 토트넘이 독일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그리 두려워할 상대는 아닙니다. 프랑크푸르트도 리그 성적이 좋지 않고 챔피언스 리그는 이미 탈락 확정인 상황입니다. 토트넘을 이겨도 탈락이라는 거죠. 프랭크 감독은 이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16강 직행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기라고 했는데 토트넘은 강팀에게 적당히 약하고 약팀에게 그냥 약한 이상한 경기력이다 보니까 솔직히 예측이 안 됩니다. 더구나 토트넘은 어디까지 악재가 겹치는 건지 이제 부상자들이 복귀해서 완전체가 되어도 될까 말까인데 부상자가 더 생겼습니다. 토트넘의 주전 풀백 페드로 포로가 무리한 나머지 4주가량의 햄스트링 부상 진단을 받았고 반더벤도 경미한 부상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이번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르는 아직 피로회복이 안 된 상황이라서 명단에만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독일로 떠나기로 한 날 콜로무아니와 오드베르가 탔던 페라리 차량이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사고가 나서 자칫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차량은 에어백까지 터졌을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사고 질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선수들은 다치지 않았고 안정을 취하면서 저녁 비행기로 독일로 합류했다고 하고 출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콜로무아니는 선발도 아니겠지만요. 네. 토트넘은 계속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 한 매체에서는 막아 꼈다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토트넘의 부상자 명단을 보면 다시 두 자릿수를 돌파해버렸습니다. 메디슨, 클루셉스키 얘들은 올 시즌 아예 못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쿠드스, 벤탄크루, 베리발, 히샬리송, 포로, 벤 데이비스, 반더벤 팀의 보탬이 되었던 선수들이 죄다 장기 부상입니다. 팔리냐와 사르도 부상에서 복귀는 하지만 제 컨디션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로 16강 직행을 한들 바로 큰 산과의 대결이 있습니다. 맨시티와의 빅매치가 있는데 맨시티 입장에서도 마지막 챔스 경기를 통해서 16강 직행이 달려있다 보니까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리그 경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토트넘 현재 상태가 맨시티를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이적설이 돌면서 국내 팬들에게 희망을 줬던 이강인이 PSG 잔류에 더 무게감이 실어지면서 더 짜증나게 해버렸는데 도대체 왜 안 가니?
왜 못 가니 진짜. 그냥 정말 가고 싶었다면 그냥 보이콧하고 그냥 들어 눕기라도 해야지 좀. 참. 이강인이 파리에 잔류하면 장점은 딱 하나입니다. 체력 소모가 거의 없어서 월드컵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출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체력 소모가 적다, 경기 출전 시간이 줄어든다, 주전이 아니다, 팬들에게 인정 못 받는 이유가 되겠죠. 파리 생제르맹은 7라운드에서 스포르팅을 이겼다면 편안했을 텐데 졸지 지금 16강 직행 실패에 처지에 놓였습니다. 6위 파리 생제르맹이 7위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해야만 16강 직행입니다. 홈경기라고 하지만 최근 경기력이 지난 시즌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네베스가 있고 없고가 큰 것 같더라고요. 네베스 이강인이 출전하면 이기고 출전하지 못하면 뉴캐슬도 파리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뉴캐슬은 지난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에게 4골을 뽑으면서 대승을 거두기도 했었죠. 7라운드까지 팀들 성적보다 8라운드의 대진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파리 안에 들어갈 것 같은 유력한 팀이 맨시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맨시티가 홈에서 갈라타사라이와 붙게 되거든요. 갈라타사라이는 이기나 지나 플레이오프 확정입니다. 플레이오프 상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맨시티 검을 이기고 싶은 마음 외에는 동기부여가 적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빅매치는 첼시 나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콘테 감독이 이끄는 나폴리를 무시할 팀은 없을 텐데 첼시가 나폴리 못 잡으면 플레이오프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 나폴리는 플레이오프 패배하면 그냥 챔스 탈락이 확정이 됩니다.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확실한 상황이죠. 그리고 김민재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 리그에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하면서 아무래도 선수들 체력 저하가 문제일 것 같은데 16강 진출이 확정된 상황에서 아인토벤과의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 경기는 김민재는 출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굳이 케인, 올리세 같은 핵심 선수들을 출전시켜서 좋을 것도 없습니다. 쉴 때는 확실히 쉬어야죠. 로테이션 돌려도 뮌헨은 강하니까요. 김민재도 최근 첼시 이적설이 돌면서 15% 정도의 희망이 있었는데 김민재가 스스로 인터뷰로 말했던 것처럼 뮌헨 트래블 목표를 그대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챔피언스리그 경기는 어떤 경기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16강 직행 8팀이 어떤 팀이 될 것 같으신가요? 내일 승리하는 팀으로 퍼즐을 맞춰보는 게 가장 수월할 텐데 아스날, 뮌헨,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토트넘까진 확실한 것 같고 리버풀, 파리가 왜 불안하죠? 파리는 이강인도 출격 대기를 할 거라고 하는데 한 달여 동안 쉬었기 때문에 후반에 잠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베스, 하키미까지 이제 베스트 11이 완성이 됐는데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지 토트넘보다 파리 뉴캐슬 경기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곧바로 경기 결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